6번이랑 6번 아까 말했지만 내가 안 풀고 넘어간 거 너희 충분히 풀만한 거니까 넘어가는 거야. 알았지? 3번 보자. 마름모. 지금 이런 거 풀 때 굳이 문제 딱 읽어봤을 때 뭔가 없잖아. 그러면 굳이 좌표 평면에다가 좌표 맞춰서 그리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 눈에 편한 도형 그려. 마름모를 했으니까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마름모 하나 그리고 그냥 ABCD 막 세워. 상관없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B좌표 A, 마이너스 2, C좌표 B, C, D좌표 0,4. 일 때 마름모의 넓이 구하래. 그럼 너도 넓이를 구하라고 마지막에 말했지만 여튼간에 ABC를 구해야겠지. 그러면 일단 마름모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소영아? 에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맞았는데 그렇게 풀었어, 너? 근데 그치. 수직 2등분은 맞지. 자, 그래서 마름모가 됐던 평행사변이 됐건 먼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AC의 중점과 BC의 중점이 같다. 무조건이다, 이거. 그지? 평행사변형 이상의 도형들, 즉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전부 다 이거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건데 중점 구하는 거 나누기 2 하잖아, 그지? 더해서. 그럼 나누기 2 한 게 같다는 건 나누기 2 안 해도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식을 좀 간단하게 가자고. 그래서 AC의 중점의 2배라고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B-2, C-4가 될 거고 이쪽은 A, 2가 되겠네. 얘네들이 같아야 돼.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나누기 2 안 한 거야. 생략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식이 A는 B-2랑 같아야 되고 C는 나오네. C는 6이다. 됐지? 자, 그래서 C는 해결됐고 이제 A와 B에 관한 관계식 하나가 더 필요해. 자, 그래서 이제 마름모니까 두 번째 얘는 굳이 마름모라의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매매하지. 다른 도형도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마름모만의 성질로 가야지. 마름모만의 성질이 뭐야?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지. 마주보고 있는 거 하면 안 돼. 왜? 이건 마름모만의 성질이 아니잖아. 평행사변형도 같잖아. 그러니까 AB와 BC가 같다. 또는 BC와 CD가 같다.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문자가 적은 쪽 가는 게 좋겠지. 그리고 확실하게 아는 도형, 아는 변의 길이가 있다면 그거 당연히 써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알아? AD를 알잖아. 그럼 AD를 아니까 AD랑 누가 같다라고 놓을까? 얘가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AB와 AD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이것도 양변 제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루트 날리자. 그럼 이쪽은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 AD의 길이는 4 플러스 64가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64이므로 A 플러스 2는 8이거나 마이너스 8이면 되겠다. 해서 A는 6이거나 위에다 쓰자. 해서 A가 6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그럼 요 관계식 때문에 A가 6이면 B는 8인 거고 A가 마이너스 10이면 B는 마이너스 8인 거네. 나왔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거라는 게 A, B, C는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맞겠네. 그래서 정답 A는 6, B는 8, C는 6 이렇게 됐다. 그래서 완성이 됐지. 얘가 6,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C의 좌표가 8, 6이 된 거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문제 다 푼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마름모 넓이 구하는 거 알지? 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서 곱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럼 좌표 다 하는데 못 구할 리가 없지. 그치? 그래서 넓이 구해주면 정답이 60이 나오더라. 가 결론. 채민이 어디서 틀린 거야 너? 네? 어디서 틀렸어? AD가 20이 나왔어.
오케이. 요게 3번이었고, 다음 4번 하기 전에 3번에서 조금 연결지어서 해보자. 뭐 별건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시험 봤을 때 했던 건데, 자 지금 얘가 뭐야? 평행사변형 이상이면 쓰는 거였지.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마름모일 때는 마름모의 특정한 성질을 이용해서 요거를 썼던 거고, 우리가 시험지에서 풀었던 게 뭐였어? 직사각형이었지. 어떤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나와야 된대. 그럼 직사각형일 때는 마름모의 성질을 못 쓰지. 이거랑 이거랑 같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럼 직사각형일 때는 뭐 써야 돼? 직사각형의 정의 뭐니? 네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90도씨. 그지? 그래서 직사각형일 때는 뭐 예를 들자면 인접한 두 변 AB와 BC가 수직한다 라고 식을 세워야겠지. 이게 직사각형일 때.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평행사변형이 나오면 그냥 요것만 쓰면 되는 거고, 마름모일 때는 요거 당연히 쓰는 거고 요거까지 추가. 직사각형일 때는 요거 당연히 쓰는 거고 거기에 요거 추가. 오케이? 정사각형일 때는 뭐 니네 맘대로 하면 되고 아무거나 다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두면 뭐 크게 틀릴 일은 없을 거야. 여기서 좀 벗어난 문제가 좀 뒤에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13번이겠지? 그거는 이따 해보고. 자, 다음 4번 보자. 하나라도 더 배워가면 좋지. 많이 풀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 다음 4번 보면, 일단 4번에서 일단 요 문제 말고 요런 문제는 너희가 익숙할 거야. 쉬운 걸로 하자.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라고 한다면 알아보지. 그지? 왜? 얘는 x, y와 2, 3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고, 얘는 x, y와 0, 0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니까 결론은 뭐야? 0, 0과 2, 3이 있을 때 x, y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얘 더하기 얘가 되겠지? 그럼 이게 제일 짧아야 되니까 뭐야? x, y는 어디 있어야 돼? 0, 0과 2, 3을 이은 선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얘 위치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그냥 0, 0에서 2, 3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될 일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된 문제가 뭐야? 쟤를 그냥 전개한 것 뿐이지. 전개를 해서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13이냐? 13 뭐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지. 자, 요 형태에서 이제 지금 거기 있는 4번 문제처럼 된 거야. 그럼 4번 문제의 식을 써보면 얘가 여기다 쓰자. 루트 2x제곱 2y제곱 8x 4y 10 이렇게 있고, 뒤에도 비슷하게 2x제곱 2y제곱 16x 12y 50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도 그런 비슷한 느낌일 텐데, 문제는 뭐야? 완전 제곱식이 안 되지. 이렇게 못 묶잖아. 왜 못 묶어? 하필이면 얘네들의 개수가 2라서 2가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데 누가 봐도 모양은 이 모양이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식을 바꾸자. 여기에 있는 2를 빼내면 되잖아. 그지? 그럼 빼내면 유라야, 여기 있는 2를 루트 바깥으로 빼내서 그럼 2가 나와, 뭐가 나와? 그치, 루트 2가 나오지. 다들 알지 얘들아? 루트 2가 나와야지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각각의 가로에 있는 루트 2를 빼낼 거야. 그래서 루트 2를 빼내고
남은 애들이 x제곱, y제곱, 4x, 2y, 10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 루트 2를 빼내고 x제곱, y제곱, 8x, 6y, 2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 공통인수인 루트 2로 묶어버리면 우리가 원래 익숙하게 봤던 저런 식이 나오게 되지. 그치? 그럼 요거 바로 이제 완전 제곱식 묶어보자. 자,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이 정도 보이지?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상수항 10 딱 들어맞나? 어때? 잠깐. 이거 뭐지? 오고, 나 왜 계산을 뭐 있다 그랬느냐? 오고, 여기가 25지. 자, 상수항 딱 들어맞니? 딱 들어맞지? 4, 1. 그치? 딱 됐고.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루트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상수항 16, 9, 25. 딱 들어맞지? 아, 됐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얘와 얘가 뭘 의미하는 거? x, y와 2, 마이너스 1 간의 거리. 다음 얘는 x, y와 마이너스 4, 3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므로 얘네 둘을 더한 값의 최소값은 언제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3 간의 이은 선상 어딘가에 x, y가 있을 때가 제일 짧겠지. 그래서 x, y는 관련 없이 그냥 얘네 둘 간의 거리를 구하면 어디에 최소값이 나와? 이만큼의 최소값이 뜨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 최소값에다가 루트 2만 곱하면 끝이지.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거리 구해주면 36 플러스 16의 루트니까 이 노란 부분의 최소값이 루트 52가 나오네. 얘가 2루트 13인가? 됐지. 그러니까 이 2루트 13이 이 노란 부분의 최소값이고, 그래서 루트 2까지 곱해서 최종 정답 2루트 26이 되겠다. 그래서 2루트 26을 제곱해서 답이 나오니까 정답은 104겠네. 4 곱하기 26이니까. 됐지? 자, 넘겨서 82페이지. 82페이지에서는 질문이 있었던 게 8번 이었는데 8번 말고 또 할 게 있나? 따로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톡으로. 자, 7번 A, B 두 점이 있는데 A, B의 3등분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을 A 동그라미 B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이런 거지. A와 B가 있었는데 얘네를 3등분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 중에서 A에 가까운 점, 여기 요 점을 요렇게 표현하겠대. 그러면 얘의 이름은 뭐야?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요 기호가 하는 역할은 앞의 점과 뒤의 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점이 이렇게 있을 때 A 동그라미 D랑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랑 똑같대. 해보자. 자, 첫 번째 A와 D를 하면 얘 해석은 A, D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3분의 A-12, 3분의 B 플러스 4가 되겠네.
됐고, 다음 두 번째. A 동그라미 B 먼저 해야 되네. A 동그라미 B 먼저 해주면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A와 B를 1대2로 내분한다. 3분의 6 마이너스 12, 3분의 8 플러스 4. 계산이 되겠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2, 4가 되겠다. 자, 그럼 요 마이너스 2, 4랑 C랑 또 하래. 마이너스 2, 4랑 C랑 또 1대2로 내분하래.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요렇게 돼서 2,0이 되겠네. 시간이 됐어? 별거 없잖아. 자, 그래서 우변의 식을 다 해보니까 얘가 됐고 좌변은 얘가 됐지. 얘네 둘이 똑같대. 됐다. 그러면 A는 18이겠네. B는 마이너스 4겠네. 그래서 더하면 14가 되겠다. 어렵지 않은 문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였고 8번 보자. 8번. 일단 문제 보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과 A점, B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자, 그 삼각형 OAB에서 O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Q, 그래서 그 P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2,2가 나왔다. 이때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도 그만 안 그려도 그만인데 뭐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자. 원점 O가 있었고 뭐 A가 이쯤에 있고 B가 이쯤에 있다 치자. 아무거나 그려도 돼. 자,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 OA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P. OA지? 그러면 뭐 이쯤에 있겠지? 얘가 P. 2대1. 다음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Q. 그러면 Q가 뭐 이쯤에 있겠네. 그래서 여기도 2대1. 이 상태. 다음 이 PQ. 얘네 둘을 이은 선을 다시 한번 2대1로 내분. PQ를 2대1로 내분하니까 뭐 이쯤에 있겠네. 여기가 2대1. 근데 요 점의 좌표가 뭐 나왔다? 2,2 나왔다. 이 얘기지. 이때 전체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좌표 구하시오. 어떻게 하겠어? 방법이 없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죠. 0,0 A, B C, D 라고 두고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됐지? 이해됐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해야 돼. 근데 이제 아주 사소한 팁 하나만 주자면 봐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지금 2대1이잖니. 내분점으로. 그러면 무조건 그 좌표에는 분모 3이 붙겠지. 분수 싫잖아. 니네가 싫듯이 나도 싫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가 추천하는 거는 어차피 이거 임의의 점으로 찍는 거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A점과 B점 좌표를 3의 배수로 잡아주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해져. 그러면 분수가 덜 나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미세한 팁이야. A, B, C, D라고 잡아도 문제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그냥 계산이 분수 때문에 좀 짜증나지. 근데 애초에 A와 B를 3의 배수로 미지수를 둔다면 계산이 편해져. 왜? 어차피 분모, 내분점 구하면 무조건 분모가 3 나오니까. 내 말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뭐 2대 3이야. 그럼 나 같으면 5A, 5B라고 둘 거야.
그냥 미세한 팁이야. 안 한다, 이렇게 안 한다고 틀리지는 않아. 근데 계산이 좀 편해진다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두고 계산을 해보자. 자, 첫 번째, 5a를 2대 1로 내분한대. 그럼 요런 것도 얘들아, 조금 눈치껏 할 수 있지. 굳이 내분적 공식을 안 쓰고도. 요렇게 하면. x 따로 y 따로잖아. 그치? x가 3a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3개로 쪼개서 2개, 1개 나눠 갔는데 그러면 P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겠어 얘들아? 2a, 2b겠지. 이해됐어? 내 말 이해돼? 아, 물론 공식 써도 돼. 당연히 되지. 되는데 조금 이런 거는 그냥 눈치껏 할 수 있잖아.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0에서 3a까지랑 0에서 3b까지 어차피 똑같잖아. 그거를 x만 따로 본다 쳐? 0에서 3a까지를 2개, 1개로 쪼개니까 2a랑 a겠지. 당연히. 다음 얘가 P좌표 나왔고 다음 Q좌표 가자. AB를 2대1 얘와 얘를 2대1 얘는 좀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공식 쓰면 되지. 공식 써보면 왜 이렇게 두면 편한지가 바로 보이지. 이렇게 돼서 Q의 좌표는 2C 플러스 A, 2D 플러스 B가 떴더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PQ를 2대1로 내분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2A, 2B와 A 플러스 2C, B 플러스 2D를 2대1로 내분하자 하면 3분의 2A 플러스 2C 플러스 2A 3분의 2B 플러스 뭐 잘못했지? 여기 4C지? 2B 플러스 4D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3분의 4A 4C 3분의 4B 4D 마지막에서야 분수 한번 나오네. 자, 이렇게 나오지. 됐니? 요게 PQ를 2대1로 내분한 점. 괜찮지? 그냥 문자가 많아서 어려운 것뿐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얘들아. 사실 뭐 딱히 뭐 한 거 없어. 2대1 내분 3번 한 거야. 근데 얘가 누구래? 2,1에. 그러면 얘 곱한 게 얘여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 이쁘게 좀 써보자. 4배의 A 플러스 C가 6이고 4배의 B 플러스 D가 6이라는 소리지. 됐니? 이해됐어?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방법이 없어. 여기서 뭘 더 구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무게중심 좌표. 그럼 무게중심 좌표는 셋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더 해볼까? 무게중심 좌표를 G라고 한다면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 A 플러스 C, 3분의 B 플러스 D지. 나 A 플러스 C 알지 않아? 그지? A 플러스 C가 2분의 3이니까 뭐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고 뭐 편할 대로. 그래서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를 저기서 끌고 와서 집어넣어주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겠네. 이해됐니? 그래서 뭐 얘를 3분의 A 플러스 C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12로 나누면 되겠지? 얘를 12로 나누면 3분의 A 플러스 C가 2분의 1이고 얘도 12로 나누면 3분의 B 플러스 D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1, 2분의 1이구나.
잠깐, 뭐 잘못했냐? 2분의 1 왔어요. 아니, 2분의 3. 어? 아씨. 내가 이걸 다시 봤구나. 이거 쓰면 안 되지. 이게 아니지. 에휴, 바보. 우린 지금 이걸로 썼잖아. 그치? 근데 이걸로, 내가 무게중심을 이걸로 구했네. 무게중심을 얘네로 해야 되지? 그러면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냥 A 플러스 C, B 플러스 D지. 오케이? 설명하려고 써놓은 걸 내가 그거 써버렸네. 그러면 요것도 전부 다 2분의 3씩이지. 그래서 2분의 3, 2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미세한 팁. 요 정도? 그 외에는 그냥 성실하게 풀면 돼. 그 외에는 없어. 근데 이거를 A, B, C, D로 놓으면 성실함을 잡아먹겠지. 귀찮아. 이렇게 되겠지. 그 정도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 12번이랑 사실 그 외에는 뭐 없거든? 자, 어디 보자. 자, 12번 말고 그 페이지에서 안 된 문제 있으면 좀 해보자. 지금 11번 몇이에요? 11번 해봐. 11번 지금 해봐. 방금 했지? 다음 수영이는 12번 한번 해봐. 어렵지 않아. 거기서 그 그림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삼각형 ABC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AC와 BC를 그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A, B의 이름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져. 이거 메모 좀 해봐. 못한다고? 10번이지? 아니? 이게 왜 자취? 내가 몇 번 설명했어? 삼각형에서 선 하나 그은 문제는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변의 이등분선, 두 번째 각의 이등분선. 이거는 뭐랑 연결돼? 뭐 마음만 하면 자취해. 이거 뭐랑 연결되는 문제야? 파푸스 정리잖아.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와 같다. 그래서 얘랑 연결되는 게 무게중심인 거고. 왜? 무게중심 그릴 때 요 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선의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각의 이등분선의 선 뭐야?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잖아.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야? 내분점. 예를 들어 요 길이가 5 나왔어. 요 길이가 13 나왔어. 그러면 얘랑 얘가 5대 13이니까 여기도 5대 13이겠지. 그러면 요 점의 이름이 뭐야? 여기가 BC라면 BC를 5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게 이 문제 아니야? 자, 84페이지 13번 보자, 얘들아.
이게 아까 우리 평행사변형, 뭐 사다리,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거 할 때 얘기했던 문제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B와 D의 좌표를 주고 A랑 C는 아예 안 줬어. 이때 AC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평행사변형 문제라면,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같다라고 풀어야 되고, 그런데 AC를 아예 모르니까 뭐 얘를 A, B, 얘를 C, D라고 둬서 풀 것 같지만, 그러면 일단 좀 꺼려지긴 하잖아. 그지? 꺼려지긴 하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봐. 얘는 좀 특이하게 푸는 거야. 여튼간에 이거는 확정이잖아.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같지? 맞니? 됐지?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럼 요 점을 뭐 2라고 해볼게. 괜찮을까?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준 정보가 있지. 뭐야? AB와 BC의 길이를 줬지? 이렇게 줬지? 그러면 BC가 14니까 AD도 14겠지. 평행사 변형이니까. 괜찮니?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래 평행사 변형에서 풀었던 문제 풀이랑 좀 다르게 얘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AC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서 누구를 끄집어낼 거냐면 삼각형 ABD를 끄집어낼 거야. 자, 끄집어내서 돌려놓을게. ABD야. 그리고 2는 BD의 중점에 있지. 이렇게 있는 상태지. 그리고 문제에서 준 정보 AB가 10, AD가 14, 여기 두 개 똑같아. 그리고 이거 구할 수 있잖아. B와 D의 좌표 다 아니까. 그지? 그래서 BD의 길이를 구해보면 BD의 길이가 20 나오거든? 요 길이가. 그래서 여기가 각각 10이야. 됐지?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이게 안 떠오르면 그게 문제지. 아, 요 길이를 X로 둔다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있구나. 그래서 얘가 파푸스의 정리 안에 들어있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파푸스 정리 쓰면 10의 제곱, 14의 제곱을 더한 값은 2배의 X제곱 플러스 10의 제곱과 같다. 기억나지? 파푸스 정리.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X값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X가 4루트 3이 나온다. 즉, 요 그림에서 누가 4루트 3? 요게 4루트 3.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C의 길이지? 같잖아. 2배겠지? 그래서 정답 8루트 3. 이렇게 나온다. 얘가 평행사 변형 문제치고 좀 특이하게 푸는 형태야. 그래서 파푸스 정리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 알겠지? 물론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식을 다 쓰면 얘를 A, B, 얘를 C, D로 해도 답은 나오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면. 문자가 4개니까 식 4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할 수는 있겠지만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자, 됐고. 다음 14번 보자. 이해됐지? 요거는 좀 기억 좀 해줘. 이거 모르면 못 푼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행사변 어떤 도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마름모다, 직사각형이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풀이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문제 풀이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니네가 뇌가 멎어. 이거 파푸스 정리 쓰는 거 까먹으면 못 찾으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거 13번은 거의 다 못 풀었거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다음 14번
14번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 삼각형이 하나 있었고,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루트 5, 그리고 BC에 3등분점이 있었다. 여기가 MN. 그리고 A랑 M이랑 2였고, N이랑도 2였고. 이렇게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추가로 준 게 AM 제곱 플러스 AN 제곱이 2다. 라고 줬네. 자, 그러면 요거, 물론 이것도 아주 미세한 팁이지. 미세한데, 이런 것도 일단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3등분점과 관련된 무언가를 배운 적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삼각형 ABN과 삼각형 AMC로 나눠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 풀이에. 왜? 이렇게 또는 요렇게를 봐야 이거 MN의 중점이네. 이렇게 본다면 얘는 MC의 중점이네. 이렇게만 파푸스 정리 쓸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 그치? 자,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고, 이제 미세한 팁은 이거를 계속 AM, AN, BM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미지수화 시키자. X, Y, Z라고 둘게. 그럼 얘도 Z, Z, Z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각각의 삼각형에서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을 써보자. 자, 첫 번째 삼각형 ABN에서 쓸 수 있는 식은, 자, 요 삼각형 파푸스 정리 써보면 3 플러스 y제곱은 2배의 x제곱 플러스 z제곱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다음 오른쪽 삼각형 AMC에서 파푸스 정리 또 써보면 x제곱 플러스 5는 2배의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해됐지? 삼각형 두 개에서 파푸스 정리 각각 쓴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준 정보 하나 더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x, y, z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된 거지. 미지수 3개인데 식 3개다? 무조건 풀지. 푸는 방법은 한 문자로 정리하는 쪽으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도 XYZ, 얘도 XYZ, 얘만 XY가 있으니까 뭐 두 식을 빼서 해도 되겠지만 더 쉬운 길로 가자. 여기에서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얘네한테 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이런 연립방정식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돼, 얘들아. 너희가 1학기 때 배웠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래서 y제곱 자리에 2마 x제곱을 얘한테 넣어주면 요 식은 3 y제곱 자리에 2마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 식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얘네 둘은 연립하면 되지. x제곱과 y제곱이 미지수니까 정리해주면, 넘기면 3x제곱 플러스 2z제곱은 5다. 다음 요거 정리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z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뭐 구하래? mn z 구하래. 그러면 x제곱을 소구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네. 두식 빼면 되겠네. 두식을 빼면 4z제곱은 6이다. z제곱은 2분의 3이다. 제곱이지. 그래서 z제곱이 2분의 3이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6이 되겠네. 정답 5번. 됐니? 다음 15번. 이거 이해돼, 이거? 이건 이해되니?
자, 15번. 15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문자 때문에. 보자. 15번까지 하고 쉽시다. 시간 진짜 금방 가. 어제도 그랬는데 지금 1시간 넘었다. 자, 15번까지 하고 시작. 자, 삼각형 ABC가 있었어. 뭐 아무것도 준 게 없으니까 그냥 막 그리면 되지. 자,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로 하겠대. 그러면 G를 그려보자. BC의 중점을 잡고 A와 이은 선이 생겼고 뭐 여기를 뭐 D라고 한다 치자. 그리고 이 A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에 무게중심이 있겠지. 됐지? 자, 딱 요 상태야. 뭐 더 그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준 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있어. 그럼 이거 보고 딱 떠올라지.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거 파푸서 정리해서 쓰던 건데? 라고 생각이 돼야 돼. 다음 BC 제곱은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다음 우변에 있는 BG 제곱 더하기 CG 제곱. 그럼 BG와 CG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자, 그래서 파푸스 정리해서 너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따로 써보자. 삼각형에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데 있다면, 방금 우리가 그렸던 그림 그대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파푸스 정리를 2번 쓸 수 있어. 물론 돌려서 생각한다면 다 쓸 수 있고, 어떻게 2번?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와 같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지? 커다란 삼각형에서의 파푸스 정리를 한번 쓸 수 있다면 하나 더